8월 27일입니다. 어제 그 현대차 그룹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여의도의 콘넷 호텔인가요? 거기서 했는데, 어쨌든 이 지금 장표가 101장인데, 사실 뭐 그 현대차는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의 그 상장된 계열사, 뭐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 주로 차 관련된 건데, 차는 사실 그렇게 뭐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죠. 뭐 가격 단가, 그러니까 일명 뭐 ASP라고 하는 가격 단가를 높여서 매출을 올리는 전략인데, 현재 뭐라고 할까, 현대차 그룹의 모멘텀이 될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데, 그에 대한 내용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이번에 뭐 GV90이라는 아주 럭셔리한 고급차를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출시했다고 할까요? 했는데, 어쨌든 이 인베스트 데이의 그 자료가 현대차 그룹 홈페이지에 가면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네시스가 벌써 10년 됐고, 10년 된 역사를 한번 보여주는 거고, 이번에 GV90이 나왔죠. GV90에 대한 것도 있고, 고성능 마그마,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새로운 플래그십 뭐 SUV GV90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역사가 나오는 뭐 건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제 그 이 발표한 결과물로는 오늘 저기 배터리 2차 전지주가 세게 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 자동차의 전기차에 이야기하면서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이 CEO 인베스터 데이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세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럭셔리 차를 출시했는데, 어쨌든 GV90 아주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2억 정도? 가격이 2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뭐 그런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에서의 주가 모멘텀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으로 가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래, 특히 현대 오토에버가 많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좀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존 자동차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하고, 여기는 이제 모셔널, 미국에 있는 자회사죠.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 그다음에 우버와 협력해서 이제 모셔널 로보택시 우버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금 이거 26년 말 라스베가스에서 출시하고 27년도에 추가로 도시를 확대한다. 아,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우버 말고 또 이제 구글이 웨이모의 이제 아이오닉 5 기반의 웨이모도 지금 공급하고, 그 실제로 9개월간의 실도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올해 공급 개시한다고 하고, 이제 이건 차는 미국 현지 생산 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VS란 모터 컴퍼니와 이런 삼륜 오토바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륜 휠러,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건데, 이것도 아무래도 동남아에 좀 인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도 보면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오토바이,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데서, 대만도 그렇고, 대만은 뭐 또 2차 전지가 또 강한 또 나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동남아에 좀 인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대해 볼 것 같고요. 아마존에도 이제 뭐라고 할까, 차량을 공급하는 옛날에 어, 미국에서도 아마존하고 그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리벤, 갑자기 테슬라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회사도 아마존에 공급하는 차를 이제 많이 계약을 했는데, 여기 보면 27년 초부터 아마존 오토스라고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제 아마존하고 전략 파트너십을 맺어서 중고차라든가 뭐 그런 거를 한 물류 쪽에 뭐 확대를 한다는 건데, 리테일 차량 내 경험, 뭐 클라우드 전용기 핵심, 이런 것도 한다고.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 좀 이 내용을 좀 많이 다룰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어제 차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8년도에 이제 공장에 배치한다는 거죠. 공장에 배치하는 건,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8년도 미국 생산을 개시한다고 하고, 연간 3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현재 초도 물량은 2만 5천 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이제 뭐 미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이것
이것도 이제 보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어쨌든 자율주행을 하면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겠죠. 데이터를 많이 모아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데이터 수집부터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어쨌든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좀 이제 많이 역할을 기대해서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어제 많이 빠졌죠. 뭐 참고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뭐 장표가 한 101페이지나 되는데 그냥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어,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좀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데이터 확보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자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차에서 배터리 기술 혁신, 어드밴스드 배터리 앤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해서 이 밑에 보면 안전 제어선 열 전이 방지 기술이라고 했고 그냥 약자로 TRP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삼성 SDI가 오늘 좀 세게 갔고요. LNF도 세게 갔고요. 이제 등달아 2차 전지가 오늘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자체 개발 고성능 배터리, LF 배터리도 있고 NCM도 있고, 그다음에 셀 출력은 하이니켈 NCM에서 2배로, 그냥 충전 시간도 40% 정도 단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어제 CEO 인베스트 데이에서 나오는 바람에 오늘 2차 전지가 이따가 뭐 주가는 한번 흐름을 살펴볼 것 같고요. 이게 배터리 출력은 같은데 사이즈를 50% 줄여서 EREV라고 하게 이걸 이제 27년도에 이제 뭐 구현해서 탑재를 할 모양입니다. 이런 자료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가격 경쟁 이게 이제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현대차에서 해서 아마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아마 이제 화재에 대한 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아이오닉의 5 배터리 내구 모니터링 결과 4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 차량의 배터리 수명 평균이 94.5% 이상이다. 유럽 내 2년 이상 된 순수 전기차 BEV 34개 모델 3055대 실测 결과 현대 그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 99%, 98% 1, 2위를 달성했다. 28년도에 20%의 배터리 내구성과 수명을 20% 정도 향상시킨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클라우드 기반 BMS 기술 고도화로 배터리를 수명을 늘리겠다라는 거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열전이, 배터리의 열전이를 방지한다는 thermal runaway protection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 기술로 적용해서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는 여전히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00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네시스 GV90에 최초로 적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GV90에 대한 나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고객들의 평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다음 Beyond Technology Driving Continuous Innovation for Future Mobility Solution이라고 해서 경험에 의한 Centered on Experience 순수 전기차 BV와 로보틱스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겠죠. 모빌리티 같으면 무인, 로보틱스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이번에 뭐 주차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아파트 주차장 이제 무인으로 밑에 이제 차 밑으로 들어가고 들어 올려서 주차하는 그거를 현대차에서 만든 것 같던데 그것도 있고 모베드라는 것도 있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조금씩 출시하지 않았나. 그 자동차 주차하는 거는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 좀 뭐 좁을 때 좀 활용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파트의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진짜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에 주차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아무리 아파트에 뭐 1.5대 한 세대당 1.5대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방문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가 공간이 넓지 않으면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주차 로봇을 이용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수익성이니까 이게 인베스트 데이의 자료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현대차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바뀌어진 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기존에 저는 뭐 한 탑 5, 뭐 탑 10까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어쨌든 압축한다고 그러면 탑 4, 탑 4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대부분이 현물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BITX라든가 물론 이제 어, 자산운용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그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냥 예로 듭니다. BITX라든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슬론이라고 SLON도 있는데 어쨌든 솔라나가 지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2배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주가 수익이 좋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최고치를 쓰고 있고요. 최고치라고 하면은 뭐 이전보다는 아니지만 올해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데 배당금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BITX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하루는 쉬어갔다가 오늘 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어제보다 올라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가 좀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해서 실적 발표할 때만 해도 주가는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년도 가이던스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시간 내에서 한 4, 5% 올랐고요. 이게는 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늘 또 어떻게 흐름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터닝 포인트, 변곡점, 뭐 젠슨황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곡점에 있다.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OPM 마진이 뭐 74% 정도 되는데 뭐 내년에는 한 71%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내년인가요? 9월 달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 자기 서버를 15% 인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거를 74%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OPM 마진을. 그래서 반도체의 메모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싼 메모리 가격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익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 걸 방어하기 위해서 서버 그것을 15% 가격을 인상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 상승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뭐 1.53% 코스피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은 1.30% 올랐는데 그닥 그 좋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특징적인 거는 어제는 뭐 기관과 개인이 사서 좀 뭐 보합 정도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사는 날에 오른다. 외국인이 파는 날에는 내린다. 이런 어떤 뭐 공식적인 공식 뭐 이런 게 좀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아까도 CEO,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의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보지만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뭐라고 할까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가 지금 뭐 57만 원 넘게까지도 오늘 잠시 갔던 것 같은데 종가는 뭐 56만 9천 원, 57만 천 원까지 오늘 올랐었는데 거의 최고치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같은 경우도 루멘텀이 세게 갔고요. 광통신 분야도 좀 세게 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또 광통신을 밀고 있기 때문에 광통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하나로 반도체에 조금 훈풍이 불면서 기판주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트럼프가 어제 외국 전력 설비에 대한 그 규제를 또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해석이 나오면서 전력 설비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선도 올랐고요. LS 일렉트릭, 그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뭐 가온전선, 뭐 이런 식의 전력 설비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그다음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이런 것도 올랐고요. 장비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PSK 홀딩스, PSK 그동안의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도 오늘 좀 올랐고요. 바이오는 대신에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조금 쉬어갔고요. 한미약품이 좀 뭐 5% 정도 떨어졌고 아무래도 수급이 모든 섹터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선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한된 뭐라고 할까 제한된 또 돈 때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그동안 오른 화장품도 좀 쉬어갔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될지를 한번 지켜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전주는 어제도 좀 올랐고 오늘도 좀 오른 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반도체가 만약에 변곡점에서 방향을 이제 우상향으로 본다고 하면 기판주라든가 이런 그 제조 반도체 2분기 실적에 어닝 스프라이즈를 보여줬던 뭐 하나 마이크론, 제조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장비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뭐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게 뭐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와 관련된 어, 가온 칩스라든가 그러니까 DSP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파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판주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네요. 아까 심텍, TLB, 이스페타시스도 눈에 띄고요.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률 순서로 본다면은 뭐 여타 뭐 다른 종목들이 많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게 가온전선, 아까 전력 설비에 대한 얘기, 엔캠, 그다음에 신흥 SEC 다 2차 전지하고 관련된 거죠. 한중 NCS 이런 것도 ESS하고 관련된 거고요. 산일전기, 전력 설비, 심텍, 기판, 첨보, 2차 전지, 첨가제, 전해액 첨가제 뭐 그런 종목들이 뜨이고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요. 상신 EDP, 삼성 SDI, 예, 그 다음에 여전히 저는 뭐 좀 좋게 보는 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광통신입니다. 어제 루멘팀 홀딩스 지금도 좀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올랐고요. 물론 뭐 그 전에 좀 또 심하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광통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광통신도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개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광통신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탑픽은 뭐 RF 머티리얼즈인데 지금 뭐 뭐라고 할까 펌프 레이저를 루멘팀 홀딩스에 공급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여전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떨어진다. 그때는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RF 머티리얼즈, 오이솔루션. 물론 오이솔루션은 2분기 실적은 안 나왔어요. 어쨌든 뭐 미국의 거래선을 뚫어야겠죠. 그런 수주 공시가 나온다. 그럼 스타트를 끊어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 한 단계, 한 고비는 좀 넘긴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그 다음에 뭐 3분기로 갈 때까지 또 어떤 뭐, 펌프를 좀 하겠죠. 위로 오르락 내리락 펌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어쨌든 또 이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어떤, 탄력 있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6월 달까지 보여줬던 어떤, 그런 상승세는 좀 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해외 그런 펀드에 대한 레버리징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강하게 붙는 그런 흐름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섹터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돈의 주식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는 게 제한적인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래서 먼저 선취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 주가가 쏠 때 매도하는 타이밍적인 예술적인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하는 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파도에 대한 것만 잠깐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I라는 게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떤 학습의 수출로 넘어가면서 이 낸드 메모리에 대한 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낸드 메모리도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SSD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인 바두의 그 주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시총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전 가격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회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전 가격이 뭐 12만 9,400원인데 이 회사가 초창기 상장할 때는 사기다 뭐 이런 왜냐하면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꽤 큽니다. 수주 잔고는 이따가 반기 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볼 건데요. 수주 잔고도 크고 그러면 지금 2분기에 낸 실적, 1분기에 낸 실적에서 3분기는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예측해 보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5년에 설립된 데이터 센터 특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23년도 기술 상장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핵심 제품은 고부가가치 영역인 기업용 eSSD의 필수적인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업체죠. 기업용 SSD
높아지는 기술적 요구상으로 글로벌 기업만 개발 양산이 가능하다. 동사는 클라우드와 AI, 5G, 자율주행 등 데이터 수요 증가되는 데이터 센터 블라블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1분기, 2분기에서 컨센서스가 이 정도인데 잠정치가 이거 실제로는 뭐 상당히 많이 나왔죠. 실적이. 여기 보시면 이게 단위가 86억, 컨센서스 86억, 잠정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6억, 그다음에 잠정치가 162억 7천만 원인데, 그보다 잘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89억 1,500만 원이 더 잘 나왔다라는 거죠. 스프라이즈. 그런 얘기인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거의 뭐 적자를 작년까지 기록했다가 올해 이제 흑자를 내는 건데 880억의 영업이익, 매출은 한 3,853억이 기대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분기에 732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162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도 영업이익은 100% 이상이 성장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작년 동기에 해봐야 마이너스이고요.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3분기에는 뭐 매출이 한 400억 더 성장하는 거고 또 영업이익이 100% 성장한다고 나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순이익은 파생상품 거래 손실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찍혀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 325 나올 거다 3분기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PR은 뭐 지금의 뭐 엄수 작년에 실적이 순이익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엄수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회사의 수주 잔고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수주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두의 2분기 반기 보고서인데요. 뭐 반도체나 뭐 크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혹은 뭐 시스템 반도체를 비메모리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하시고 이 회사의 매출 수주 상향 수주 상황을 보면은 이 수출이 대부분입니다. 이 회사 차지 일단 뭐 이 SSD 컨트롤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반기에 1083억의 수출을 했죠. 1083억.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뭐 기타 내용은 한번 보시고 이게 IR 자료도 있는데 그 IR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다음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사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커스터머 원 기타 이렇게만 돼 있는데 뭐 다변화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수주 현황인데 수주하고 난 다음에 수주 잔고가 여기 종합되어 있는데 이게 1000달러라는 거죠. 단위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9175만 5천 달러라는 거죠. 그럼 뭐 1억이니까 2억 정도 잡고요. 그냥 2억 정도 잡고 환율 한 지금 1300 얼마니까 그럼 뭐 한 2600억 되지 않나요? 26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26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으니까 이게 나눠서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3분기 실적도 그 정도 계속적으로 또 수주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4분기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두를 주가 차트상으로 봐도 어쨌든 최고점에서 현재는 뭐 한 절반 가격에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단계로서는 뭐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 밸류에이션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투자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